이준석 대표의 강연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목이 보수의 길을 묻다였죠. 연설을 보면서 심화 과정으로 필요한 얘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보수의 가치를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의 심화 과정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밝혀진 사실이 있죠. 트위터 직원들이 보수 성향의 계정들을 당사자 모르게 계속 제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계정을 영구정지하고 삭제시킨 조치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직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인 계정들을 팔로워들한테도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몰래 조작을 해놓고 계정을 검색해도 안 나오도록 해놓고 내부 직원들끼리 이용해서 서로 조작해 왔다는 거가 드러났어요. 이것은 PC주의, 그다음에 페미니즘, 이런 좌파적인 이념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기업들의 내부적인 행위로 운영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다 똑같습니다. 트위터나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 영역에서는 PC주의가 직원들 사이에서도 마치 성전처럼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계정들이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짓을 스스로가 되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내부의 일로 두고 국가가 개입했을 경우에 그들은 논리가 있잖아요. 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고수하면서 시장에서 기업을 유지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참견하는가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오한 논쟁이에요. 이들은 지금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 기업의 가치관이고 이런 운영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업의 이념이 PC주의를 추구하고 PC주의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에 어긋나는 계정들은 정지할 것이다. 우리 플랫폼을 이용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 이거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식 대신에 이용자와 우리 기업 사이에 계약이다. 기업이 약관에 동의할 때는 계약이란 말이죠. 지금처럼 몰래 대중에게, 당사자에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것을 보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이런 PC 독재에 대해서 이러한 문화 전쟁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결국은 위협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혹은 논증할 수 있는가. 할당제나 기업 임원의 여성 할당을 강제하는 것이나 소수자를 우대하는 것이나 학문의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등등의 PC주의에 입각한 기업 활동들, 시장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심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한국의 보수는 우익에 머물러 있다는 것. 보수의 정신을 가다듬을 싱크탱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제시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싱크탱크가 있다면 사안별로 보수의 가치와 이념에 맞는 대응책을 즉각 발표할 수 있겠죠. 어떤 사안이든 회피하지 말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구 북구의 대연동에서 이슬람 예배당 건립을 두고 주민과 무슬림 이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의 톤은 어떠냐면 주민들이 그들이 금지하는 돼지머리를 앞에 내걸고 돼지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운동가들과 무슬림들은 그들을 혐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걸까요? 그들이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도 있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사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태원에 가면 한국의 이슬람 중앙사원이 있다. 그런데 건물에 태권도장을 임대를 해줄 정도로 지금 성공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 이제 한 거죠.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킨다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게 누군가 한번 보자. 일단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다. 실제로 이슬람에서 일으킨 전쟁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을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주민들의 공포나 두려움이 그 주민들이 강자여서 기득권자여서 약자를 혐오하는 것에서 나오는 반응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포용성이라는 거는 자신감과 자존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다문화주의가
서구 문명 국가들 자신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포용해야 하고 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다문화주의가 유럽의 다문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오늘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태원의 상가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과 대연동의 주택가에 작은 이슬람 예배당이 들어오는 것과 주민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안은 개별화된다는 겁니다. 그들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즉각 혐오주의자나 이슬람 혐오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싸우려면 양쪽의 주장을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나열해서 보여주고 그 가운데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건 어떤 것인가, 오해하는 건 어떤 것인가,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대연동에서는 이태원의 사례가 적용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적용될 수 있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섬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슬라브의 지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진보라고 하는 좌파들은 성소수자 화장실 문제에 매달렸다. 좌파가 계급 의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무시는 재앙이다. 저는 이 얘기가 이런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70대 80대 노인들이 반대 시위를 하다가 입건이 되고 기소가 되고 벌금을 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을 혐오주의자라고 규정한들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평범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런 걸 헤아릴 수 있어야 되죠. 보수는 달라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되냐면, 포용 논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PC주의 관점의 포용 논리는 실패했다. 유럽의 다문화주의 사례를 봐도 실패했는데 포용화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제시해야만이 보수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민자들의 문제를 대할 것인지 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짧은 강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차원 더 들어간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궁금했고요.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강연을 보고 제가 느꼈던 소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보수는 반피시주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수의 미래 먹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어젠다를 주도해야 되는데, 신좌파는 계급운동에서 피시주의로 이념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담론시장에서 완벽하게 승리했고 선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양성, 인권, 정치적 올바름. 반면 보수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구리고 이념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래 아젠다를 진보가 선점한 상황에서 보수는 지금 안티테제에 머무르는 수준인 거죠. PC주의 운동이 지금 진보의 모든 어젠다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어요. 이념적 토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반PC주의를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 이것이 저는 보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포용과 존중, 다수 대중을 설득하는 길, 그것을 자신의 정신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보수에 필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보수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연을 보면서 심화과정에 강연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토론하는 자리가 있으면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그 PC주의나 페미니즘 그 어젠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트럼프는 이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념적, 철학적 기반에 의해서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미국은 어쨌든 자유주의 기반한 철학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서가 있고 논문이 있어서 거기에서 차용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논문이 없어요. 많이 나가봐야 헌법에 대한 정치 철학, 법 철학, 그런 정도가 있고요. 학문적인 기반이 없다. 그걸 많이 느껴요. 미국의 철학자 중에는 시주의를 두고 한 얘기예요. 고약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다루면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약한 사람들,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죠. 트럼프 같은 사람이 PC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악당이 비판하니까 그것은 곧 좋은 것이야 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견해를 거칠게 표방하는 사람들은 악당 취급을 받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가 PC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PC주의가 곧 좋은 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PC주의를 비판적으로 못 다룰 이유가 없죠. 진보 좌파 진영에서 자주 쓰는 얘기가 있어요.
조중동이 내세우는 얘기를 하는 그 자체로 어떠한 사람을 낙인을 찍습니다. 조중동의 논리나 떠드는 주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조중동에서 떠드는 어젠다나 이슈는 다룰 가치도 없습니까? 조중동이 다뤘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진보가 싸게 막아왔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PCG를 비판하면 저런 트럼프 같은 짓이나 하는 혐오주의자, 극우, 진보는 이렇게 낙인 찍고 간단히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 보수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